네,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강좌 두 번째 디지털 그래픽 기초 수업입니다. 아, 오늘은 지난주에 진행했던 내용들을 간단히 점검해 보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용어들을 설명하면서 컴퓨터에 관련된 용어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운영 시스템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유닉스와 리눅스에 관련된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눅스에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더 관심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윈도우 운영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64비트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예, 바라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운영 시스템이 어디서부터 구분이 되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64비트가 왜 중요한지를 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유닉스 말씀드리면서 리눅스 같이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이 유닉스 문법의 기본적인 네임이죠. 파일 네임 또는 디렉터리 네임들을 짓는 게 왜 중요한지 관련된 것들도 같이 말씀을 드렸고, 그 개략적인 간단한 룰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건 이후에 나중에 3D 작업이나 이런 작업을 하시게 되면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 아예 어려서부터 1학년 때부터 그래픽 관련 작업들을 하실 때는 이런 룰들을 유념하셔서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는 두 번째 주로 CG, 똑같이 CG 이제 이해와 용어에 관련된 건데요. 주로 이제 프로그램들에 관련된 정보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수업이 주로 이제 2D 쪽에서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를 중심으로 진행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가장 큰 구분점이 사실은 포토샵은 이미지 프로세싱 하는 방식이 비트맵 방식이다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는 벡터 방식이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른 제작 방식을 가지고 있고 다른 용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익히게 되면 유사한 툴들을 익히는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활용도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미지를 프로세싱 해내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내냐. 비트맵 방식이다. 그러면 픽셀 기반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작업을 하면서 픽셀 기준으로 진행들을 하게 되고요. 벡터 방식은 그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픽셀 베이스 방식, 그 다음에 벡터 방식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또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 비트맵 방식으로 되어 있는, 비트맵 방식으로 이미지 프로세싱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포토샵뿐만 아니라 페인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간단히 보시면요. 네, 여러분 포토샵은 잘 아실 겁니다. 그쵸? 네, 포토샵은 어떻게 쓰는지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포토샵 외에 보시면 페인터라고 하는 툴이 있습니다. 코럴 페인터라고 해서요. 예전에 다른 회사 거였는데 지금 코럴이라는 회사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페인터라고 하는 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아티스틱한 드로잉 앤 페인팅 툴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한때는 여기서 굉장히 그 아티스틱한 작업들을 해낼 수 있도록 작가 지원도 하고 좋은 작품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이제 포토샵에서 이런 페인터의 이런 드로잉, 페인팅 기능들을 브러쉬 기능과 더불어서 포토샵이 좀 강화를 해냈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람들이 포토샵에서도 이런 드로잉, 페인팅 기능들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다면 굳이 페인터를 다시 배울 필요는 없겠다라고 하면서 포토샵 쪽에 이제 사용자가 더 많아지게 돼서 지금 현재는 포토샵이 애초에 있던 사진 보정에 관련된 이제 색 보정이나 이번 합성 이런 보정에 관련된 기능이 우선적으로 쓰였는데, 이후에는 이제 페인팅, 드로잉 기능들을 추가되면서 그때 굉장히 강화가 되면서 지금은 그쪽 유저들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쪽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픽셀 기반의 그래픽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트맵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일러스트레이터와 코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이 페인터도 이제 코럴이라는 회사에서 인수한 거긴 한데 어쨌든 포토샵하고 일러스트레이터는 아도비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간단히 그냥 보시면 그렇죠. 이 벡터 그래픽이라는 말이 아예 들어가 있죠. 벡터 그래픽 디자인 소프트웨어라고 되는데요. 일러스트레이터는 벡터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진 그 이미지를 키우고 또 작게 사이즈를 줄이고 하는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주 자유롭습니다. 해상도로부터 자유롭다. 근데 비트맵 기반, 픽셀 기반 해상도에 이제 민감해야 되는 거죠. 픽셀의 그 밸류들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작업을 해야 되는데 유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각각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배운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일러스트레이터와 마찬가지로 벡터 방식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코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여기서 이제 픽셀 기반 픽셀 툴도 쓸 수 있긴 한데요. 주로는 일러스트레이터와 같은 벡터 중심의 툴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 툴로 좀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픽셀 베이스 프로그램, 벡터 기반의 프로그램 2D 쪽에서 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런 툴들이 쓰이고 있다라는 거 간단히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그거 외에 2D 말고 3D 프로그램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은 3D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벡터 기반입니다. 기본적으로 3D 환경에서 화면에 디스플레이 되어지고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들을 모두 3D 방식 벡터로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고요. 이후에 이거를 렌더링을 하게 되면 픽셀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렌더링을 해야지만 그 전까지는 그 환경 자체가 벡터 방식의 환경입니다. 벡터 그래픽 환경인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윈도우에 기반이 되는 도스부터 시작해서 윈도우에 기반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이냐. 윈도우 환경에서 태생을 갖게 된 태어난 프로그램들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3ds Max 그리고 라이트웨이브라고 있습니다. 라이트웨이브 같은 경우도 엄밀히 말하면 윈도우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요. 아미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미가라고 하는 컴퓨터가 있었어요. 서태지는 잘 모르시죠. 서태지가 너무 많이 갔나? 그래서 서태지 초기 그러니까 1집 앨범의 그 사운드 작업을 아미가로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미가라고 지금은 단종된 지 굉장히 오래된 컴퓨터인데 거기에 있는 오디오, 비디오 관련, 그러니까 그래픽 관련 또는 오디오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그 당시로서는 우수한 프로그램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쓰여던 게 라이트 웨이브인데요. 이게 지금 PC 기반으로, 그러니까 PC 윈도우 기반으로 계속 디벨롭이 되어져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툴의 하나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ds Max와 라이트웨이브. 라이트웨이브를 줄여서 말을 쓰시는 분들 좋아하는 분들이 보통 광파라고도 합니다. 참고로 최근에 많이 쓰이진 않는 거고요. 꾸준히 쓰이고 있고 일본에서 게임 쪽 게임 쪽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큰 규모의 작업이 아니라 작은 규모의 작업들 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쓴다고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3ds Max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국내에서는 초기에 게임 쪽 유저들이 주로 많이 쓰였고요. 지금도 꾸준히 쓰이고 있는데 요즘은 뭐 맥스, 마야가 구분이 크게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초기에 맥스를 많이 썼던 이유는 게임 쪽의 그 프로덕션 라인들이 고가의 제품을 쓰는 것보다는 좀 가벼우면서 안정적인 툴을 쓰다 보니까 고르고 맥스를 쓰게 된 거였어요.
초기에는 맥스하고 마야 가격 차이가 10배 차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 점점 가격 차이가 줄어들고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야를 굳이 쓴다는 게 부담이 컸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 없이 맥스를 선택해서 썼던 겁니다. 그게 이제 굳어진 거고요. 자, 그래서 맥스는 여러 가지 모델링, 텍스처링, 애니메이션, 렌더링 모든 패키지가 되어 있는 종합 프로그램입니다. 라이트웨이브도 마찬가지고요. 꾸준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라이트웨이브. 근데 점차 그 메이저 리그에서 밀려나고 있는 느낌이 조금씩 들고 있고요. 그 다음 맥 기반으로 주로 쓰이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매cin토시 운영 시스템에서 쓰이던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은 거의 다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맥에서 원래 쓰였던 것들, 뭐 이거보다 더 있거든요. 자잘한 것들이 있는데 스트라타, 스위벨, 인피니티, 일렉트릭 이미지는 꽤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던 프로그램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도 뭐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도 힘들고 거의 사장되어 있는 형국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한번 간단히 보시면 스트라타라고 하는 아직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뭐 쓰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 정도로 제한적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제품 패키지들을 모델링하는 용으로 쓰는데 원래는 스트라타가 예전에 그 미스트라고 하는 CD 게임이 있었어요. 그 당시 엄청나게 유행했던 CD 게임 패키지인데요.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방식의 게임입니다. 어쨌든 그때 이제 스트라타를 통해서 제법 퀄리티 있는 비주얼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때 유명해졌었죠. 그리고는 뭐 지금까지 조용히 지내고 있는 툴이고요. 스위벨 3D라고 해서 이것도 거의 뭐 지금은 맥에서 쓰였던 걸로 지금은 더 이상 쓰이지 않는 프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디자이너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툴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피니티도 마찬가지고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렌더맨을 갖고 있어요. 얘가 렌더맨이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렌더러를 쓸 수 있어서 이게 나름대로 가치를 인정받았던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렌더맨은 나중에 여러분 픽사에서 만든 토이스토리 있죠? 그래서 픽사에서 이 렌더맨을 자기네가 개발을 해가지고 썼고요. 지금도 이 렌더맨은 따로 계속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극장판 쪽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렌더링을 해주는 프로그램들, 렌더러라고 하는 것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데요. 렌더맨의 그 장점은 한마디로 용량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를 적게 먹으면서도 큰 데이터들을 로딩 해가지고 렌더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 외에 다른 예전에 이제 그 당시에 한 10년 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쓰였던 렌더러 중에 또 나름대로 명성을 떨쳤던 게 멘탈레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만 멘탈레이의 장점은 굉장히 선명한 시각적 효과와 비주얼이었어요. 이게 쨍쨍한 이미지를 잘 냈기 때문에 굉장히 명료하고 깨끗하고 클리어하게 표현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선호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인공적인 느낌이 많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인다이렉트 라이팅이라든가 몇몇 알고리즘에서 굉장히 좀 난해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좀 비논리적인 부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알고리즘이. 그래서 지금 많이 쓰이지 않고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잘 쓰이지 않지만 렌더맨은 지금도 계속 쓰여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멘탈레이는 엄청나게 메모리를 많이 썼거든요. 퀄리티는 좋지만 그걸 쓰려면 컴퓨터가 보통 무식하게 아주 비싸게 세팅하지 않으면 제대로 렌더링하기 힘들었죠. 멘탈레이는 그렇지만 렌더맨은 그렇지 않아도 어느 정도 급만 돼도 렌더링이 가능했다는 거고 특히 그래서 극장판 얘기를 할 때 극장판에 쓰여질 이미지들은 굉장히 큰 해상도의 이미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일반적인 비디오나 TV
요즘 쓰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4K 이상의 4K로 가면 4000 해상도인 거죠. 그 이상의 해상도를 내는 한 장 한 장들을 보통 1초 플레이할 24프레임, 영화가 24프레임이잖아요. 초당 24프레임이니까 1시간 이상을 만들려면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해야 되는데, 큰 사이즈로. 그럼 다른 멘탈레이 렌더러 같은 거 렌더링 하면 렌더링 하다가 죽는 거죠. 다 렌더링 안 됩니다. 다른 렌더들도 쉽지 않았어요. 근데 렌더맨은 그거를 쉽게 처리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극장용으로 계속 쓰이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계속 개발되고 있고, 지금도 잘 쓰이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인피니티 하다가 렌더맨 얘기까지 나왔네요. 좀 더 나가자면 이제 일렉트릭 이미지라고, 그래서 이 스트라타, 시벨, 인피니티, 그 다음에 일렉트릭 이미지까지가 이제 매cin토시에 쓰인 건데요. 일렉트릭 이미지는 뭐 지금도 거의 잘 많이 쓰이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유명해졌던 거는 예전에 그 마스크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코미디언이 마스크를 쓰면 변해서 굉장히 코믹 히어로 같이 이를 벌리고 다니는 그런 소동을 벌리는 그런 영화였는데요. 그때 그 마스크를 썼을 때 변하게 되는 카투닉한 그 표현들, 과장된 표현들,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그때 마땅치 않았는데 일렉트릭 이미지로 이걸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유명해지고 나름대로 그랬던 프로그램입니다. 지금은 많이 쓰이고 있지 않지만 당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히스토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윈도우에서 주로 쓰였던 거, 매cin토시에 주로 쓰였던 거, 주로를 아직 정정을 PC에서, 그러니까 윈도우 환경에서 개발되어서, 그리고 맥 환경에서 개발되어서 쓰였던 것들. 그리고 이거는 유닉스, 워크테이션 머신이죠. 유닉스 환경에서 만들어서 쓰여진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처음 만들 때 어떤 환경의 컴퓨터에서 처음 개발됐냐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닉스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요. 간단히 더 정리를 한번 더 하자면, C 언어에 대한 이식성이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대화식 운영 체계를 갖고 있다라는 게 또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멀티 작업이죠. 다중 작업, 그러니까 멀티 태스킹,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 메모리 관리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멀티 유저 관리, 그러니까 사용자 관리죠. 어카운트 여러 계정들을 가지고, 이렇게 슈퍼 유저가 있고 보통 유저가 있습니다. 슈퍼 유저라고 하면 지금 윈도우로 따지면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계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는 일반 관리 계정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쓰는 거는.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간단하게 쓰는 경우는 게스트 계정을 보통 우리가 할당을 하죠. 그때 그 윈도우에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같은 거를 슈퍼 유저라고 하거든요. 그 슈퍼 유저 밑에 일반 유저들의 그런 다중 여러 유저들을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뛰어났다. 네트워크 기능도 굉장히 좋았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닉스 기반에 쓰였던, 개발되고 쓰인 프로그램들은 가장 대표적인 게 요즘 쓰고 있는 것 중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마야입니다. 마야. 그리고 이 마야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알리아스라고 하는 프로그램, 알리아스라고 하는 것은 주로 모델링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알리아스는 아직까지 살아남아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알리아스는 어디에 주로 쓰냐? 자동차 디자인과 같은 인더스트리얼 패키지 디자인 같은 경우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프로그램으로 아직까지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마야의 그 작업 인터페이스를 이 알리아스에서 따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환경, 작업할 때 그 환경이죠. 그리고 이제 웨이프론트라고 해서 주로 그 이펙트라든가 그런 개발 환경 쪽이 장점이 웨이프론트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런 것들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 익스플로어는 애니메이션하고 이것도 모델링 부분이 있긴 한데 주로 이제 애니메이션 쪽하고, 그 다음에
IPI라고 해서 렌더링 자체보다는 이제 인터랙티브 포토리얼스틱 렌더라고 해서 IPI라고 하는 기능이 따로 있어요. 나중에 이번 학기 3D 수업은 없으니까 뭐 했지만 마야를 하게 되면 기초 수업에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 그런 IPI 기능이라든가 그런 장점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프로그램들의 장점들을 모아서 하나로 천하통일해서 만든 게 마야입니다. 그래서 마야가 웬만한 다른 툴에 경쟁해서 지기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소프트마지라고 하는 툴이 있어요. 이건 이제 엑스트라 소프트마지, XSI라는 이름으로 계승되어 가지고 재발전되었는데 단종되었습니다. 이거 좀 이것도 다 단종됐고요. 이것도 단종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후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닉스라기보다는 리눅스에서 쓰이던 블렌더가 있습니다. 리눅스 프로그램들은 대부분이 무료라고 말씀드렸죠. 오픈소스로 만들어져 있고, 근데 이 블렌더도 무료 프로그램이고요. 모델링도 되고, 애니메이션도 되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사이트를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까 여기까지 봤죠? 일렉트릭 이미지까지 봤는데, 마야는 맥스와 마찬가지로 오토데스크사에서 가지고 있는 패키지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이 소프트이마지 같은 경우는 이걸 소프트 이미지라고 안 하고요. 끝난 프로그램인데 이름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히스토리 중에 하나니까 소프트 이마지라고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캐나다에 있는 그 프렌치 쪽 계열 있죠. 그쪽 계열 사람들이 모여있는 디벨롭 부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소프트 이마지라고 합니다. 그쪽 발음대로. 그래서 XSI 있고요. 그 다음이 블렌더. 블렌더는 리눅스에서 운영되던 프리 소프트웨어인데 요즘에 이제 왜 이게 급부상되었냐면 프리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무료란 거죠. 돈이 따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여기서 쓰여지는 만들어지고 쓰여지는 환경이 게임 엔진하고 연동이 잘 되어지는 것 때문에 또 나름대로 주목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D 프로그램들을 이제 배워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이거 다 배울 수는 없거든요. 배울 수는 없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마야나 맥스 중에 둘 중에 하나는 어느 정도 중급 이상으로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기반 위에 블렌더를 익혀 놓으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블렌더는 나중에 어느 정도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꼭 한 번씩은, 한 번 이상은 접하시고 좀 익혀 놓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시네마 4D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네마 4D가 있는데 자료에는 제가 안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요. 시네마 4D는 여기 유닉스 기반 툴은 아니에요. 유닉스 기반 툴은 아니고 이제 PC 계열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순서가 좀 잘못돼서 나오긴 했는데 빠뜨린 것 같아서 끝에 넣었더니 갑자기 어쨌든 얘는 PC 기반이라고 봅시다. 라이트웨이브 시네마. 그래서 시네마는 C4D라고도 줄여서 말을 하고 있고요. 주로 모션 그래픽 작업을 할 때 모션 그래픽 작업할 때 많이 쓰이고 있고 지금 이제 그 디자인 쪽 파트 쪽 친구들이 영상 작업을 하겠다, 3D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 보통 제일 많이 접하게 되는 게 이 시네마 4D입니다. 우리 같이 캐릭터 중심으로 하는 작업들을 하는 경우에는 마야 맥스 쪽으로 당연히 먼저 하고요. 게임 쪽에 좀 가깝게 작업을 하겠다, 맥스.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장르 자체에 포커싱을 두고 물론 게임 회사에 갈 수도 있겠지만 우선 애니메이션 쪽에 애니메이터든가 그 관련된 작업 쪽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마야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좀 나중에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 같은 경우, 애니메이션 과 같은 경우에는 1학년 1학기 때 맥스 수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마야 수업으로 주로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애니메이터를 키우기 위한 것들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모듈 애니메이터를 키울 수는 없습니다만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관련된 분야 쪽을 폭넓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이 그쪽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장르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마야라고 하는 툴에 좀 더 집중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툴에 관한 소개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좀 이따가 이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툴이 또 있습니다.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의 내용들을 잠시 뒤에 살펴볼 건데요. 잠깐 휴식까요? 네, 잠깐 휴식하시고 이어서 애니메이션에 특화된 프로그램들, 여기 또 위에 부분과 겹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다시 한번 요거 겹치더라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쉬시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